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원도심 일대에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에 기업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에 있던 기업이 새로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원도심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원도심에 입주한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기업입니다. 작품 제작 전 대사와 음향을 미리 편집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기업은 서울 금천구에서 순천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대표 등 일부 직원이 내려왔고 앞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서 4명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작 인력들을 여기서 충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 빈 상가 곳곳에 리모델링 공사 알림이 붙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 등 26개 중소 콘텐츠 기업이 오는 11월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긴 침체를 겪던 상인들은 썰렁한 골목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이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업체들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활성화가 더욱 돼서 빈 공실에 꽉꽉 채워줄 수 있는 그날까지. 여기에 글로벌 웹툰 센터에 자리한 캐나즈와 오노코리아, 국가정원 습지센터로 이전할 애니메이션 기업 로커스가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 축이 됩니다. 또 전면 재구성에 들어간 남문터 광장에는 콘텐츠 IP 기업 디오리진이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서로 협업하고 지역에 오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젊은이들이 순천에서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이 순차적으로 지역에 둥지를 트는 가운데 순천시는 연말까지 기업 35곳 이상을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역 경제 근간이 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과 함께 철강 산업도 위기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K스틸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도 이견 없이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제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국산 제품 대비 10% 이상 싼 중국 철강 제품의 저가 공세.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 속에서 동해안권권 철강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생산 13.4%, 수출 10.3%, 고용 2.3%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철강 관련 중소기업과 협력사들의 경영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해온 철강 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도를 포함해 광양시와 순천시가 참여한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가 출범 가동되고 위회 차원의 정부 대책 촉구 성명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철강산업진흥과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즉 K스틸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를 포함해 녹색 철강 특구 지정,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과 세제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스틸법은 지난 6월 산업부의 예타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스틸법에 의하면은 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국가적인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수소를 생산하는 그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있으면 훨씬 수소 환원 제철로의 전환이 좀 더 속도감을 낼 수가 있겠죠. 이와는 별도로 권양엽 의원은 K스틸법에서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더한 별도의 법안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추가한 내용이 뭐냐면 인력 양성 부분을 넣었습니다.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은 그린스틸 클러스터 내에서 생산된 전기는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생산된 전기는 바로 그 산단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지를 여는 조항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위기에 놓인 철강 기업들의 단기 위기 극복과 저탄소 스마트 제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 열쇠 역할을 하게 될 K스틸법. 여야 정치권도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안인 만큼 국회에서의 법 제정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동부권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관계기관이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양식장을 중심으로 액화산소 공급, 산소 발생기 가동, 먹이 공급 조절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도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 경비정과 구조정을 투입해 시료 채취와 자연 교반 등을 조치했고 드론을 통한 해상 순찰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대학 교명 공모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위는 어제 도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양 대학의 통합 합의는 의대 설립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었지만 선언과 합의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대 특위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통합대학 명의의 설립 신청을 위해서 교명 확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전남국립의대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물섬 기획보도. 오늘은 굴뚝이 작품이 되고 폐가가 예술공간으로 바뀐 일본 이누지마 섬을 소개합니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과거 산업유산을 예술로 재탄생시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이끌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산업 쇠퇴 후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신한 나오시마의 기적은 주변 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이누지마입니다. 나오시마에서 배로 50분 정도 떨어진 이누지마에 도착하자 시야에 긴 굴뚝들이 들어옵니다. 과거 구리 재련소가 있던 흔적입니다. 이누지마는 1900년대 초 재련소와 채석장으로 활기를 띠었지만 머지않아 사양 산업이 되면서 건물들은 오랜 기간 폐허로 남았습니다. 이곳에 변화를 이끈 건 세이렌쇼 미술관. 재련소의 붉은 벽돌과 철제 등 원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예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공간은 산업유산과 현대미술의 결합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ベネッセという会社がですね、直島を開発されて芸術の島として開発されたんですね。でそれに合わせて手島と犬島もそういう芸術の島にするというのがきっかけだったように聞いてます。 사람이 떠나고 방치된 빈집에도 예술의 손길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빈집과 공터를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쇠퇴하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보석 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直島昨日言ってたよりも結構こじんまりしてて観光客もそんなにいないけど島がコンパクトで回りやすくてすごいいい島やなって思います. 도심 속 미술관 대신 한적한 섬을 걷고 그림 작품 대신 폐허를 보는 이누지마 예술 여행. 있는 것을 살려 없는 것을 만든다는 말처럼 섬의 오래된 자원을 그대로 살려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이색 프로젝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영호남 문화교류의 장이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주관의 영호남 민간예술단체 문화교류축제인 제8회 남해안 남중권 문화예술제는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9일 기념식과 남중권의 비전을 제시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다채로운 문화교류 공연 행사로 열립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이번 예술제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영호남 9개 시군 지역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흥국상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흥국상가 측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가 캐릭터 개발과 이벤트 개최, 상인 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5.18 행방불명자로 분류돼 보상까지 받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격 박탈과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7차례 심의를 통해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은 이는 모두 84명.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들을 모두 재조사해 11명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5.18 당시 숨져 사망자로 분류됐어야 했거나 생존자인데도 행불자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 중 2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고 나머지 1명은 사망 전 부상자로 인정돼 중복보상까지 받았습니다. 5.18 진조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보훈처와 광주시 등에 통보하고 공식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방불명자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2사람이 생존해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보고서가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5.18 피해자 자격 박탈, 사망자의 준에 지급됐던 보상금 등의 환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진조위가 보훈처와 광주시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은 최고 의결기구가 결정한 관계기관 공식 통보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 5.18 진조위의 직무유기다. 국가 공식 인정 첫 보고서에 명시된 후속 조치를 방기한 진조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 진조위 측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론화됐고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또 반드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는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보고서를 공유받는 대로 자료를 분석해 보상금 환수를 비롯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도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 중에서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이 같은 비결이 무엇인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 문을 열 예정인 영광 천년 육아 나눔터. 지상 5층 건물로 이 중 3개 층은 영유아 놀이터와 긴급 돌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이 매일 상주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예비 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 그런 게 뭐 돌봄 같은 서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랑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늦은 게나마 임신하게 돼가지고. 영광군에서 유일하게 분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산부인과 운영비로 매년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의 2명과 간호사 7명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건소랑 군청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산전 진찰은 되도록이면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을 보면 영광군은 지난해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0.75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결은 최근 3년간 젊은 세대의 혼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한 해 평균 200쌍에 달합니다. 아낌없는 출산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 일자리 정책과를 만들고 결혼과 임신, 출산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사업만 모두 44개. 대표적으로 결혼 장려금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구 증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젊은 층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자체 지원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영광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누적 발행액이 5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은 지난해 총 발행액보다 250억 원 늘어난 580억 원으로 환전액은 발행액의 82%인 480억 원입니다. 고흥군은 8월 한 달간 시행한 고흥사랑 상품권 15% 특별 할인을 9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장하고 연말까지 17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친화업소 참여희망업소를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지역의 아동들이 환영받고 부모들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아동 친화업소 존중존 참여업소를 모집합니다. 시는 이번에 아동 친화업소에 지정된 일반 휴게 음식점 업소에 대해 유아용 의자 등 25만 원 상당의 아동 친화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권 대학 최초로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기부 키오스크는 신용, 체크카드 등 간편 결제 수단으로 최소 10,000원부터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교직원과 재학생, 외부 방문객도 별도 절차 없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